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유치원 개학 연기에 투쟁을 벌였던 한유총이 결국 어제 허가 취소가 결정되었습니다. 한유총은 곧바로 공권력의 횡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짜 횡포는 한유총이 그동안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했던 행동들일 겁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 한유총 허가 취소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립니다. 4월 2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지난해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1년 가까이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공익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한유총의 설립을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결정에 반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동구청에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30%가 특정인의 악성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근절할 뾰족한 묘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공중보행로 조성 2단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은 이용객 부족과 안전, 영업 차질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번에는 장애아동입니다. 지난해 6월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벌써 1년 가까이 흘렀지만 사건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의 한 어린이집. 어떤 이유에선지 교사가 긴물체로 아이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는 손으로 이마를 감쌉니다. 아이가 교사의 머리를 만지자 교사는 아이 팔을 꺾기도 합니다. 실갱이 하던 교사가 아이를 밀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A군 부모는 학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처음 이렇게 기댔을 때부터 싫다고 이렇게 밀쳐요. 제 차 꽉 눌러요. 흥이 확 나쁘더라고. 보자마자 이건 우리 아이가도 이 기분 나쁘다 하지 말라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에 대해 어린이집 측은 A군이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한 것일 뿐 학대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A군은 올해 5살이며 뇌병변 4급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장애로 인한 후유증으로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달 지연 장애와 감정 표현에 서투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실을 입소 전 어린이집 측에 알렸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역시 아이 상태를 전달받긴 했지만 예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단체는 공분합니다. 어린이집 측 주장대로 아이 돌보는 것에 애를 먹었다면 부모에게 양해를 구한 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훈육을 아이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뇌병변 4급이기 때문에 몸의 한쪽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 케어가 좀 어렵고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생각한다면 어머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모는 당시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원장과 담임 교사 등을 고소한 상태.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지시가 내려와 현재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동구에서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총 7만여 건. 그런데 이 중 2만여 건은 특정 7명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폭언과 욕설이 동반된 민원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질적인 악성 민원에도 이를 근절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박용찬 기자입니다. 인정하고 그냥 사과해. 지금 라고 했어요? 쉬워라.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에게 사과를 종용하는 민원인. 구청 행사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금연 표지판을 가렸다며 공무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퍼붓습니다. 우리가 그 입을 가리려고 저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아니 상식적으로 거기다 뭘 하냐고 뻔히 가려지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네가 멍청하냐? 멍청이야 진짜? 알아요? 그거를? 어? 우리가 그거 누가 했냐? 우리가 내가 누가 했냐? 누가 했냐고 야! 야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야 뭐가 당장하냐 너네? 지난 한 해 동안 강동구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7만 3천여 건. 이 중 특정 7명에 의해 제기된 민원은 2만 2천여 건으로 전체 민원의 30%에 달합니다. 한 개인이 7천여 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일시적인 갓길 주차나 옥외 광고물 등 비교적 공공성이 낮은 민원들이었던 상황. 고질적인 악성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공무의 차질을 빚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항이 없다 보니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여직원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해서 고충을 저희한테 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고발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한 번만 봐달라. 앞으로 민원을 내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받고 취소를 해줬더니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두세 달 있다 다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현재까지도 민원을 내고 있습니다. 한편 강동구청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 조정과 중재를 거쳐 최악의 경우에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방법밖엔 없는 실정입니다.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민원인이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동구청은 최근 2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허위 민원 9건을 고발한 상황으로 이 중 5건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달 초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어제 취소했습니다. 한유총은 이제 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교육청이 한유총에 대해서 이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는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어제입니다. 이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예. 이 교육청 관계자들은 어제 오후 2시 30분경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는 공문을 서울 용산구 소재 한유총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는데요. 이 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리고 한유총은 입장문을 통해 각각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이 서울시 교육청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이 지난달 4일 진행됐던 계약 연기 투쟁이 결정적인 사유가 됐습니다. 예. 이 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행위에 대해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 그리고 사회 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예. 네, 또 지난해 국회 앞 대규모 집회 등을 열면서 한유총이 매년 집단 휴원과 폐원을 또 주도했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한 것도 취소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네. 시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으로 한유총은 이제 사단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잃고 청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이 자녀 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기속되게 됩니다. 예. 한유총은 이 같은 결정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어제 취소가 통보되고 현장에서 바로 입장문이 배포됐습니다. 예. 이 시교육청은 한유총의 계약 연기 투쟁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했지만 이 계약 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준법 투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제시한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납득할 수 없으며 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민간 단체를 이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 한마디로 공권력의 횡포라는 설명입니다. 이 한유총은 조만간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허가 취소 행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의 갈등은 이제 법적 싸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24년 만에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종묘에서 남산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공중보행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을 다시 활용하거나 새로운 보행로를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2년 전 일부 구간이 완공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2단계 사업이 시작됐는데 안전 문제와 기존 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점검해 봅니다. 60년대 지어진 세운상가 일대의 전면 철거 방침을 거두고 도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인 다시 세운 프로젝트. 세운에서 진양상가까지 6개의 상가와 1개의 호텔을 내년 4월까지 모두 공중보행로로 연결해 유동인구를 늘리고 종묘에서 남산까지 걸어서 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1년 6개월 전에 첫 모습을 드러낸 1단계 구간은 어떨까? 서울시는 세운과 청계, 대림상가 3층에 있는 기존 보행로 500m를 정비하고 일부 시설을 매입하거나 더 설치해 전시, 창업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외관도 일부 리모델링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점심시간 음식점 한두 곳을 제외하곤 한산합니다. 청년 창업 공간은 대부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새롭게 2층에 만든 보행로와 사무실 역시 이용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중에 어디 가든지 간에 전철도 되고 버스도 되고 다 되니까 굳이 이쪽을 걸어 다니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고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광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볼거리가 없고요. 그다음에 먹을거리도 없고.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건 아파트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너무 많이 하고 잠을 못 잘까 싶어서 염려를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에보다 더 사람이 안 다니고 더 없었어요. 상권도 무너지고 더 어두워지고 사람이 안 다녀요. 서울시는 현재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더 지켜봐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막연한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몇백억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게 왕창 활성화될 거다. 상인 입장에서는 활성화하는 게 매출이 오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잘 팔리는 건 아닐 거예요. 전문가들은 세운상가 일대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 사업이 시작됐다며 현장에서 활동가들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입니다. 또 그 앵커링 산업이 정착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 인구 유입에 실패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계획 입안 자체가 완벽하게 좀 짜져 있기 위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좀 청취돼야 되고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다시 세운 2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현과 진양상가 일대입니다. 곳곳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공중보행로를 정비해 다시 활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콘크리트 기둥 아래 훤히 드러난 철근과 상부를 떠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건물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면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은 소방차의 진입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대한 재난의 참사의 위험을 갖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게 사망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수리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1단계 사업의 내진 성능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 보행로의 일부만 보강 공사를 벌이고 있는 서울시의 계획 자체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할지라도 제대로 됐는지를 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이 D등급이 아니라 B등급, A등급으로 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여 년 전 공중 보행로가 철거된 또 다른 구간입니다. 이곳에는 대림과 인현을 잇는 새 보행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일부 상가에서 불과 1m도 떨어지지 않은 인도에 기둥이 생긴다는 겁니다. 최소한 공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사실상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합니까? 공사하는 기간은 어떻고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다시 세운 사업 시작 이전에 하루 평균 2,000명이던 방문객. 아직까지 서울시는 이렇다 할 통계조차 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과 상권 침해 문제까지 세운상가 일대의 도시 재생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중치대 와디슈 지적배입니다. 스포츠인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거는 순간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이룬 한 배드민턴 선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애를 딛고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성북구 문지연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남들과 소통이 조금 어려운 발달장애인인 문지연 선수.
지난달 열린 2019 아부다비 스페셜 올림픽의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여자 단식에서 은메달을, 복식에서는 아일랜드를 상대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대회 나가서 메달 따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맨날 좋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운동 능력과 사회성 향상을 위해 시작한 배드민턴이었지만 꾸준한 노력과 흥미가 더해져 점차 실력이 발전했습니다. 이후 지적 발달 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대회인 스페셜 올림픽 입상이라는 꿈까지 키워나갔습니다. 발달 장애라는 특성상 의사소통이 힘들어 남들보다 2~3배 많은 땀방울을 흘려야 했고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체육관까지 1시간 반이 넘는 거리를 오가야 했지만 라켓을 쥔 손을 놓지 않고 묵묵히 꿈을 향해 나아간 결과 메달을 목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훈련이 끝나고 나서도 각 선수들이 그 지역 내에 있는 배드민턴 클럽에 또 가입을 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비장애인 선수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경기 운영 감각도 익히고 있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파트너십 또 그러면서 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자기 목표 성취를 하면서 자신감이 좀 많이 향상되고 있고요.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서 국제대회 금메달이라는 값진 꿈을 이룬 문지연 선수. 그녀는 배드민턴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성동구에서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축제가 열렸습니다.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내던 장애인들은 봄날의 소풍 같은 즐거움으로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축제장으로 떠나기 전의 설렘부터 축제의 기쁨까지 그들의 하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형우 씨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외출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내내 싱글벙글, 지하철역을 향하는 발걸음마저 즐거움에 겨워합니다. 함께 발을 내딛는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역의 입구와 출구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고 성수역에서 뚝섬역까지 딱 한 정거장 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는 듯 설레는 하루입니다. 장애인이다. 아이스크림 먹고 또 에이스 파티. 이번 강남스타. 햇살 품은 서울숲이 형우 씨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형우 씨는 다름질로 그 햇살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미 돗자리 위엔 형우 씨 못지않은 흥부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로 웃고 떠드는 사이 오늘이 그들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듯 축제가 펼쳐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축제에선 주로 춤을 춥니다. 말로 자신의 속내를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춤은 더 매력적입니다. 춤할게요 그냥. 계속! 신나게 보낸 하루, 다가올 날에 대한 걱정보다 늘 지금이 즐거운 이들의 오늘이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종로구에서는 단종비 정순 왕후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문화제가 12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모 재래와 함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조아연 기자입니다. 군사들의 힘찬 발걸음과 함께 어가 행렬이 시작됩니다. 가마를 탄 정순왕후 뒤로 신하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한복을 차려입은 주민들도 함께 걷습니다. 남편을 잃고 60여 년을 홀로 살다간 정순왕후를 기리기 위한 추모 문화제. 정순왕후 골든벨 대회에 참가한 아이들은 문제를 풀며 종로 지역에 얽힌 역사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아갑니다. 전통 의상 한복을 입고 이렇게 기념식에 오니까 되게 새롭고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추억도 쌓아서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 되게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알게 돼서 좋았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에요.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떠날 때 정순왕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영도교에서는 가슴 아픈 이별을 표현한 무용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단종을 헤어지면서 그 너무 애절함이 아주 눈에 아주 선해요.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종로구는 추모 재래와 함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순왕후 추모제를 재래 위주로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좀 문화축제로 바꾸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에 좀 더 다양한 행사,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정순왕후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제공하고. 비운의 삶을 살다 간 여인 정순왕후를 기리기 위한 추모문화제. 12년째 매년 열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함께하는 종로구의 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조아연입니다. 중구는 난임 진단을 받은 만 44세 이하 여성이나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여성은 4개월, 남성은 2개월 동안 한약 투약과 침구 시술, 상담을 포함해 집중치료 후 다시 4개월의 경과 관찰 치료를 받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지원 신청서와 난임 진단서, 정액 검사 결과지와 신분증을 지참해 중구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용산구가 다음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전자상가 일대에 도시재생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모는 주민과 상인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반 분야를 비롯해 기획, 시설 개선 3가지입니다. 지원 한도는 공모 분야별로 건당 일반이 500만 원 이내, 기획이 1,000만 원 이내, 시설 개선이 3,000만 원 이내입니다. 공모는 사업지역 내 사업주나 직장인, 거주자 등 3인 이상이 함께 응모해야 하며 공익성이 결여된 사업 등은 응모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60, 70년대) 서울 아파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과거 3일 아파트부터 청계천 주변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늘부터 청계천 박물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주 잦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가벼운 나들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